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이거 엄마의 격, 여기 표지 인물 5만원권에 나오는 신사임당이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신사임당은 표준 어머니가 아니다. 어머니 표준이 아니다. 우선 신사임당은 조선시대 인물이죠. 그런데 신사임당이 13살 때 자기가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신, 사, 임. 그런데 이 임이 중국 주문왕이 있습니다. BC, 그러니까 서기 전 1100년대에 주나라 문왕이 있었는데 그가 주나라의 기틀을 잡았다고 하죠. 그를 낳은 사람이 태임이라는 사람인데 신사임이라는 말은 그 태임을 본받겠다, 스승으로 삼겠다 하는 평산신씨 이 신사임 당이 이제 집이라는 이름이죠. 이거는 이제 어떤 경지, 집안, 가문 이런 뜻인데 되게 뭐 서정주 그러잖아요. 시인 서정주를 미당, 아직 당이 되지 않은 사람, 일가를 이루지 않은 사람 그럴 때도 이게 당을 쓰는데 신씨로서 중국의 주문왕의 어머니 개왕과 태임 사이에서 난 사람이 문왕이거든요. 주나라 문왕. 그 태임을 본받는 여자. 그렇게 이름을 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모델로 삼은 사람은 중국의 이상적인, 중국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 과장과 미화가 심한 나라입니다. 그 고사 같은 것도 보면 그러잖아요. 뭐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든가 구일모 9마리나 되는 소의 터럭 하나, 창의 일소, 바다에 있는 그 조각 좁쌀 하나, 그 크기가 얼마나 작겠어요. 이렇게 이 과장과 미화하는데 뛰어난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증명할 수 없는 저 문무 우탕 요순 그런 사람들을 이상으로 삼고 공자가 특히 그랬는데 인간은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들 닮도록 수련을 쌓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BC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삼국시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전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신사임당이 중국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상적인 임금을 낳았다는 그 유명한 이거 잘못하면 왕비나 국모도 아닌데 중국에 그런 사람을 본따서 왕을 낳는다는 이야기야? 왕비가 됐다면 괜찮겠지만 오해를 받으면 큰일 날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율곡을 낳은 그 집이 몽룡실이라고 하잖아요. 몽룡실. 용을 꿈꾼. 용 꿈꾸면 임금 꿈꾸었다고 안 합니까? 그런 집,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 그 실명을 졌다고 하는 걸 보면은 대단하죠. 모델로 삼은 거나 이 배포가 자칫하면 큰일 날 만한 그런 어찌 보면 이름을 짓고 그 태시를 그렇게 짓고 그런 거죠. 그리고 자기가 성공할 수 없었어요. 조선시대니까 어쩔 수 없이 모델은 그렇게 크게 잡았지만 역시 어머니로서 아들 낳아서 훌륭하게 키워야 되겠다 그런 포부를 삼았지 남편과 아들에게 기대를 걸었지 자기가 성공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친정아버지가 신명하죠. 그 아버지가 딸만 5을 뒀어요. 신사임당은 둘째죠. 근데 이렇게 이제 딸만 쭉 나가지고 이거 아들 낳기를 바랐는데 과거에는 응시하지 못하지만 이게 아까워서 그 중에 특히 신사임당이 조금 특출나기 때문에 글도 가르치고 그림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친정에서 그 어머니가 보니까 친정어머니가 보니까 친정어머니이시던가요? 어머니 유산이 서울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강남에 있는 집입니다. 율곡이 그 초시에서 진사시였던가요? 거기서 장원하는 거예요. 그 뒤로 구도장원 그러잖아요. 9번이나 장원했다는. 쌍수를 보니까 이거 신사임당의 아들내미 셋째 아들 율곡이 싹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정 어머니가 그 딸 그 중에서도 율곡한테 서울에 있는 집을 줍니다.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강남에
중대형 아파트 몇십억짜리를 탁 준 겁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니까. 지금식으로 서울대 들어가니까, 아니면 고시에 패스하니까, 예, 외손녀한테. 자기 이제 뭐 자기도 딸만 둘인 거 낳았었는데, 역시 그 사위, 괜찮은 사위 신명화가 이렇게 또 둘째 사위였죠. 아들을, 쓸만한 아들을 낳으니까 그에게 상속을 줬다고, 집을요. 그리고 남편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 집이 부자였어요. 친정집이. 그 외조부는 특히 뭐 노비가 한 100여 명 된다고 하고 아주 그 강릉 일대에서 대토호였죠. 남편도 그런대로 구품 중에 사원부 오품이었으니까, 지금은 말하자면 검찰청 중간 그 계급쯤. 그 아들은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들의 제자 중에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덕일 그 사학자가 썼죠. 송시열과 그의 나라. 조선 후기는 숙종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나가서는 송시열과 그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송시열이 유학자로서 굉장한 어떤 그 당파력도 갖고 정권력도 갖고 임금에 대한 또 유교에 대한. 그런데 그 송시열이 추모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승으로 섬기는 사람이 이율곡 아니겠어요? 근데 이율곡을 그대로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율곡을 낳은 신사임당을 이렇게 부추긴 측면이 있다. 예찬한 측면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유명세를 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송시열인데, 송시열이 그 신사임당이 그린 그림에 발문도 쓰고 그랬다고. 서발, 서는 서문 지금도 쓰잖아요. 어떤 글을 쓸 때, 책을 쓸 때 그 앞에다 쓰는 거고, 그림에 발문 붙인다는 건 그림의 그 세안도,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에도 그 글이 많이 써 있습니다. 그걸 발문 그럽니다. 이제 책에 따른 발문은 끄트머리다 붙이는 거죠. 서문 앞에 발문,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되었는가라든가, 이 그 책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림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걸 발문으로 쓰는 겁니다. 거기에 아주 극찬을 해요, 송시열이. 숙종도 그 신사임당의 그림에다가 발문을 썼다고 할 정도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그 그림에 대해서도 뭐 말이 많습니다. 설왕설래가 있는데, 아무튼 그림을 그린 건 분명하고, 그리고 한시도 지을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조선시대로서는 역시 친정아버지를 잘 만나서, 딸만 5 두었는데 딸바보 아빠를 만나서 글도 배우고 그림도 그렸던 게 분명하고, 여자로서는 굉장한 교양과 식견이 있었고 시소화에 밝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에게 역시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한계도 있지만은 배울 점도 있습니다. 자기 개발했어요. 아버지가 후원해준 측면도 있고 밀어준 측면도 있고 아들처럼 키우려는 측면도 있었지만, 자기가 그렇게 글도 배우고 그림도 그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출세할 수는 없으니까 남편에 대해서도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좀 부추겼는데 영리한 극성을 떨었어요. 저도 학원하면서 보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멍청하게 극성을 떠는 것보다는 영리하게 극성을 떨어서 학습 습관을 잘 잡아주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배포가 거대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중운왕을 낳은 태임이라는 그 개왕의 왕비 이름을 지어서 그 태임을 닮은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신사임이라는 이름을 13살 때 지었다는 거예요. 그 배포가 대단하죠. 오해를 살만한 이 몽룡실에서 또 이율곡을 낳았대요. 용꿈을 꾼 그 방에서 이런 그 배포를 지녔죠. 그러나 역시 꿈은 거대했지만 한계도 있죠. 중국의 그 사대주의,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어떤,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특히 과거에서 찾으려고 하고, 지금은 미국이지만 그때는 중국이었죠. 그래서 중국에서 훌륭한 엄마라는 태임을 담겠다 하는 이런 그 중국 성군을 낳은 태임을 본받겠다. 지금은 이제 자기 출세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이나 자식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죠. 요즘 여자들은 자기가
세상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입신양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역시 명문거족이에요. 명문거족에다가 그 아들이 쟁쟁한 이 송시열 같은 쟁쟁한 제자를 뒀기 때문에 만들어진 측면이 있어요. 미화와 가장이 없을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산업공상 의식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게 사위주로 되잖아요.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신사임당이 그 아버지가 뭐 벼슬 하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쟁쟁한 사람으로서 그 비교할 만한 사람으로서 허난설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엽의 딸, 허균의 그 누나. 대단한 사람이죠, 역시.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그 오죽헌이 있고 강릉에 저쪽 그 경포 옆에 가면 허난설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소나무가 우거진 구준역한 아주 풍경으로는 또 멋있는. 사실 그때 당시로서는 허난설원한테 안 되죠, 신사임당이. 그런 허난설원은 자식을 뒀는데 빨리 죽고 본인도 요절했다고요. 그러니 자식을 뭐랄까 잃은 사람이 엄마로서 조선시대로 말하자면은 훌륭한 점이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허균 때문에 그 가문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시 당시로서는 뭐 비교가 안 됐지만 길게 볼 때 신사임당이 훨씬 유명해지고 허난설원은 비운의 인생을 살다간 사람이 되었죠. 그도 역시 그 신문이 유명하죠. 그 시 실력이라든가 이게 뭐 중국까지 알려졌다고 할 정도니까. 물론 이제 부모가 또 뛰어나서 부모가 저 어디든가요? 진주 목사였던가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진주 시장 정도 역임했으니까 경상도 관찰사까지 했던가요? 아무튼 그 허난설원의 아버지는 관직에 나가서 아주 승승장구한 사람이고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환은 뭐 관직에 나가지도 않은 거예요. 뭐 이제 시험 봐가지고 나가지 않았다 어쩌다 그런 이야기인데 나갈 수만 있었으면 허명이라도 얻으려고 했고 허직 실직도 아닌 그 이름만 있는 직위에도 나가려고 하는 시대에 뭐 벼슬길이 안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한계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그래도 그 강릉에서는 토호로서 명문거족이었고 우리가 이제 그런 집안도 벗어날 필요가 있고 산업공상이라는 이 3인의식 벼슬위주 벗어날 필요가 있죠. 오히려 지금 먹여 살리는 그 부분은 뭡니까? 공상이잖아요. 공장과 장사가 먹여 살리지 산업이 먹여 살립니까? 농업은 뭐 굉장히 위축됐고 벼슬. 그런데 아직도 이 조선시대 같은 그런 신분주의, 계급주의, 산업공상의 3인의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신사임당을 우리가 표준 어머니로 설정한 건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송시열에게 그 공로가 혁혁해서 오늘날 어머니의 표준 어머니가 신사임당처럼 돼 있지만 조선시대로 봐도 신사임당은 굉장히 그 혜택받은 자 중에 혜택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이제 아버지 잘 만난 측면이 있죠. 그리고 외갓집 잘 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자식 잘 뒀고, 또 자식의 제자를 잘 두어서 그렇게 5만원권에까지 올라오고 제 책 표지로도 나오고 그랬는데 아무튼 너무 높은 수준이다. 우리는 신사임당에 배울 점도 있지만 그 한계가 있고 우리가 너무 과거에서 우리 그 본받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은 문제다. 특히 조선시대는 중국, 그리고 오늘날은 미국, 거기서만 뭐 모델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